5번째 서울을 걷다 경복궁 삼청동길 편입니다. 어제 서울에는 굉장히 무섭게 비가 내려가지고요. 많은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 일요일 오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온도 많이 따뜻해졌죠? 네, 아마 우리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복이라는 것 자체가 복을 받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하늘의 복을 베풀다. 하늘의 복을 베풀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저도 이 경복궁 안에 광화문이 생긴 이후로는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간이 넓고 오늘 우리 김봉렬 교수님을 통해서 아마 자세한 설명을 드리실 텐데요. 오늘 설명을 해주실 김봉렬 교수님은요, 대한민국의 전통 건축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종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문단도 오셨고요. 또 정말 굉장히 그룹별로 많이 오셨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한 분씩 한 분씩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이 경복궁에 아마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저 수문장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경복궁이 처음에 이제 조선 왕조가 만들어졌을 때에 처음 세워진 법궁 아닙니까? 법궁. 네, 맞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이 불에 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지어진 건가요? 불에 타고 폐허로 남아있다가요. 한 300년 후쯤에 1860년대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다시 복원을 한 거죠. 대원군이 1860년대에 복원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덕궁을 갔었거든요. 근데 창덕궁은 굉장히 한국적인 건축미를 자랑했는데 이 경복궁의 특징은 뭘까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의 이제 이 야망은 왕권의 회복이었군요. 강력한 왕권의 이제 실시.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경복궁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건을 하는데 원래 그 경복궁의 크기보다 옛날 크기보다 한 2배 정도를 넓혀서 아주 거대한 걸 만들고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중국에서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 궁궐의 법도를 고대 중국의 제도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시기가 19세기 말인데 19세기 말이라는 건 뭐 전 세계가 이제 근대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조선은 그런 걸 좀 닫고 오히려 좀 아주 고대로 가버리는 좀 그 시대를 좀 역행하는 이런 좀 사건이 좀 벌어지죠.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 주변이 다시 재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체계는 말하자면 당시로선 도시 재생을 이렇게 한 그런 효과는 있죠. 조선왕조 시대의 도시재생, 1860년대에 이뤄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그러니까 한국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조선왕조 600년 동안 이곳이 심장이었고 그 이후에 현대사 100년 동안도 지금 심장으로서 그 군림을 하면서 어떤 권력과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아마 걷게 되는 거리들이 조선왕조, 그 다음에 일제, 그 다음에 제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여기에다 관계되는 아마 유적들인 것 같아요. 네. 파리에 개선문이 있다면 서울에는 광화문이 있다. 지금 저희가 바로 광화문을 이렇게 그 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수문장 교대식이 있는데 교대식을 잠깐 구경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그 수문장 교대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 영국의 근위병 교대식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네네. 수업을 좀 하는 거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 공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던 자리고요. 네, 맞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다시 복원된 네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금 이 넓은 공터는요. 네. 그 정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일제가 이제 그 1915년에 네. 그 한일합방 5주년 기념 엑스포를 여기서 열어버려요. 그래서 정각들을 다 헐어버리고 네. 이 전체를 엑스포장으로 최초의 네. 박람회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 오신 분들 다 한번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그 경복궁 안에 건물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1915년에 엑스포를 한다는 핑계로 이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엑스포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들의 건축 그러니까 뭐 나무 기둥 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요정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요정을 네. 말하자면 이제 식민지 요정을 그런 식으로 만든 식민지 거죠. 요정을. 네. 화나시죠? 네. 그게 아마 이제 조직적으로 일제가 이 궁궐을 파괴하는 이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왕가의 상징이니까 그 상징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죠. 일제가 조직적으로 궁궐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를 다 부셨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올라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이제 그러니까 경복궁 안을 들어와 보니까 이 궁궐 안에 그냥 커다란 버스 정류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서울 시내 제일 큰 문제가 이 네. 관광객들이랑 관광버스 주차장 네. 이런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이걸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한번 넣기도 하고. 네. 근데 매연 문제나 이제 거리 문제나 예. 이것 때문에 어쨌든 뭐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왕궁 안에 여기가 이 조선 그 경복궁이요. 원래 한 4천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규모였어요. 상주 인구가 4천 명. 그러니까 굉장한 한 읍규모잖아요. 그 정도 건물이 많았는데 일제 때 이제 조직적으로 파괴가 막 되고 뭐 조선 총독부 세우려면서 몇 퍼센트가 남냐면은 딱 8%가 남아요. 8%요. 그거를 이제 다시 해방 후에 최근에 이제 1990년대부터 복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한 40% 선까지는 복원이 됐어요. 근데 완벽한 복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을 해도 지금은 이제 왕조가 없죠. 또 왕 가족도 없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 논쟁 중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조기 조고 있죠. 동십자각이요. 동십자각은 왜 저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인지. 동십자각까지 네. 원래 담장이 연결이 돼 있었고 네네. 저기 경복궁 경내예요. 저희가요. 경복궁 경내인데 이 길이 쭉 오다가 동십자각에 가서 좀 좁아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헐어버린 거예요. 헐어버리고 동십자각이 길 가운데 이제 내팽개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동십자각이 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저쪽에? 서십자각. 서십자각도 있었는데 그건 헐어버렸어요. 이 길에 방해된다고. 네. 근데 언젠가는 이 동십자각까지는 경복궁의 경계가 좀 이렇게 연장이 돼야 바뀌어야 될 되겠네요. 부분이 있어요.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삼청동 이쪽 길 건너편에 아마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덕수궁처럼 지금 이 경복궁 담길도 원래 있었던 길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자꾸 줄어들고. 길에 이 사실은 한 반 정도는 개천이거든요. 이게 개천을 에서 내려오는 이제 복원한 계곡이 겁니까? 쭉 네. 복개를 해버렸죠. 복개. 네. 복개하고 이제 건너편은 전부 관청들이었어요. 네. 관청이고 뭐 아까 얘기한 소격서라든가 사관원, 사관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사관원 있었던 자리고. 그래서 요 동네 특히 종로구가 네네. 동 하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한 이게 종로구 안에 80개 동이 있다 그러는데 네네. 사실은 안녕하세요. 이 법정동으로 따지면 5개면 될 거를 예. 그게 전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동 이름을 그대로 살려서 그렇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관동, 소격동, 화동, 안국동 이런 식으로 네. 걸어가면서 그냥 동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네. 광화문은 사실은 임금의 그 어가만 왔다 갔다 하는 문이고요. 정문이긴 하지만 네. 일반 신하들은 전부 건축문으로 드나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데고 왜 그 관청들이 이쪽에 있냐면 전부 이 관청에서 출입하려면 이 문이 이제 편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돼 있어요. 지금은 막혀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네. 아마 실질적인 이 광화문의 문은 이 건축문. 네. 광화문은 상징적인 문. 광화문은 임금만 다니시던 문.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경복궁의 북쪽에서 한옥의 북촌을 옛날에 대갓집이라고 했는데 그 북촌의 풍수지리가 좋으시냐 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북촌이라는 거는 네. 청계천의 북쪽을 얘기하거든요. 아, 청계천 북쪽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경복궁이고 창덕궁 있잖아요. 창덕궁이 동골이고 경복궁이 네. 북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동네를 북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관청, 그러니까 두 궁궐 사이에 있으니까 누가 살겠습니까? 주로 뭐 고위 관료들, 고위 관료들. 양반들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동네가 좋긴 좋은데 네. 그 자기 직책이나 뭐 권력이나 아니면은 이 경제력이 없으면 못 사는 데죠. 아. 그러니까 서울 최고의 부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 서울 최고의 부촌이었다. 아, 여기는 지금 이제 민속박물관으로는 돼 있는데 원래는 경복궁에 선원전이 있던 자리예요. 선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궁궐에서 가장 신선한 장소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이 건물이 1970년대, 66년에 예, 만들어졌습니까? 예, 예. 아, 1966년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과거에 중앙박물관으로 활용됐었죠. 처음에 이제 시작을 네, 했죠. 네, 네. 1966년도에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지금 용산에가 있죠. 그 용도로 이 중앙박물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언제입니까? 5.16 하다음에 바로 이제 그 군사정권이 이 민정이양을 했는데 당대 그 아마 요즘 말하면 문화부 장관이시겠죠. 이분이 육군 대령 출신이세요. 출신인데 이 현상서역을 하면서 어떤 걸 아예 문제를 냈냐면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명작 건물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냈어요.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은 반발을 한 거죠. 이게 현대 창작을 해야 되는데 뭐 조선시대 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베껴서 하려느냐.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거부하고. 그런데 이제 몇 분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안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보시면 기단은 불국사 거예요. 예? 불국사의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기억나세요? 방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거는 법주사 있는 팔상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뒤쪽에 보이는 거는 금산사, 전주 거기에 있는 미륵전. 뒤쪽으로 돼 있는, 지금 안 보이죠? 그쪽에는 그 구례 화엄사에 있는 그 각황전. 이 네 개의 건물을 그대로 본을 따가지고 저건 콘크리트로 다 만든 거죠. 이 목조 건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국사에다가 네 개의 사찰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위에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탑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막혀 있고 사람도 못 가. 저기 못 들어가죠? 네, 네. 전부가 이 기단 밑에만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건축가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능도 엉터리고 또 이 과거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궁궐 내에다가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들을 명품이라 그래가지고 모아놓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삼공호학 정권인가요? 이 정권의 생각은 1966년. 예, 66년도에 네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한국적 그 전통이다 또는 한국적 그 자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아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그 뭐랄까요 이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의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민족주의를 갖고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 함의가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지금도 민속박물관으로는 맞지도 않고 그래서 민속박물관에 어디로 옮겨야 되는 이 문제도 이제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지금 이 궁궐 내에다가 절 4개를 놓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건축사에 보니까 박조 건축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씨 정권과 조선 시대를 합쳐놓은 거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하던데 이게 근데 용산으로 원래는 이사 가게 돼 있었죠. 지금 이제 민속박물관이 이제 그 용산 이전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나온 건 또 세종시로 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속박물관이 그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박물관이고요. 그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관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시가 지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글로 가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네. 이 민속중앙박물관은 연간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약 300만 300만 명 관람을 네. 하는데요. 네.
이게 말씀대로 용산으로 간다면 접근성도 좋을 텐데 네. 굳이 세종시까지 먼 데까지 왜 가냐. 네. 그 상장이 저희가 지금 이 경복궁을 복원하고 또 서울의 옛 모습을 찾으면서 또 서울의 미래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걸으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서울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축적된 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셨던 거, 이 국립중앙박물관 이것을 용산으로 민속박물관 이것을 용산으로 가야 되냐 세종시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토론을 하고 공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 시대 그 공약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2012년도에 저하고 지금 러시아 대사로 가 있는 우윤근 의원하고 건의한 그 공약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는 그것이 이제 발의가 잘 국민들한테 안 알려졌고요. 너무 늦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2017년도에 대표적인 공약이 됐고 지금 그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청와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국립민속박물관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저쪽에 보이는 정부종합청사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이것을 아마 유홍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장님도 관여를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자님들의 아주 진한 토론이 지금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페북에 올려주시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이 되는 게 사람이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당도 좀 옮겨놓고 여기저기서 또 허물어지는 뭐 집도 이렇게 민가도 옮겨놓고 해서 그 예전 사람들이 살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사실은 요거 가지고는 턱도 없죠.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야외 민속박물관이라면 뭐 아주 전국적인 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아마 강원도 어디서 무슨 저 비갑 같은 걸 옮겨놨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민속박물관 때문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이제 샘플을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군요. 요거는 이제 어디 동네에 있던 솥대 같은 거겠죠. 아 이게 솥대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이 과거에는 이제 여기가 육군 수도 국립병원인가요? 수도 육군병원이었다가요. 네. 그때 이전한 다음에 그 기무사 사령부가 돼서 네네.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사령관이 전두환 사령관 네네. 뭐 이런 장소죠. 네. 지금 저희가 삼청동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삼청동길의 어원은 도교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배웠고요. 삼청신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삼청동길은 조선 왕조 600년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 100년 동안 사실은 권력의 심장부로서 많은 그 권력과 인간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현장을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습니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앞에 저희가 왔는데요.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본관이고 거기는 근대미술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전시회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가 원래는 종친부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저 뒤에 있어요. 한옥 건물이 보이죠? 네, 한옥 건물 보입니다. 거기가 예. 종친부 건물이 종친부요? 종친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종친부는 왕의 친척들. 아. 왕의 친척들의 이 클럽이죠, 뭐 사교장이기도 하고. 왕의 친척들의 클럽. 네, 또는 왕의 친척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중성이 다 있죠. 관리도 네. 해야 되고 뭐 행포를 자꾸 부리니까. 또는 또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 왕의 친척들은 벼슬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 권력 문제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됐죠. 예. 근데 그렇게 감시만 하면 안 되니까 또 모아서 또 놀기도 하고. 네. 이런 용으로 썼던. 그러니까 바로 경복궁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네. 자리에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되다가 일제 때 여기 이제 일본식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바로 요거예요. 요 건물이 1930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경성의전,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이 되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여기가 이제 그 국군이 주둔하면서 수도 육군병원이 됐다가, 수도 육군병원이 또 옮겨갑니다. 등촌동으로. 옮겨갈 때는 여기가 이제 보안사령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무사라고 부르는 데죠. 네. 보안사령부가 됐고 보안사령부 옆에 조그만 그 국군 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원이 이제 바로 12.6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운명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인 네. 장소고. 네. 그때 요 사령관은 이제 전두환 사령관이 계신 거죠. 네. 아주 그런 이제 장소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네, 종친관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으시다. 이게 이제 이 스피커의 한계가 왔습니다, 오늘. 네.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무슨 시위대인 줄 알아요. 여기가 종친부 자리라 그랬잖아요. 종친부에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네. 요게 이제 남은 건데요. 이것도 원래 없었어요. 여기 있던 자리인데, 이 보안사령부 시절에 여기다 테니스 코트를 만들면서 이걸 또 옮깁니다. 옮겨서 지금 정독도서관 자리로 갔다가, 이걸 이제 허물고 여기다 이 미술관을 만들 작정을 하면서 다시 옮겨온 겁니다. 다시 옮겼는데 원래는 잘 보시면 가운데 요게 경근당이라고 되는 게 가운데 건물이고 오른쪽 건물이 있고 왼쪽 건물이 있었어요. 왼쪽 건물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요 두 개만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뭐 우물이 하나 있죠. 이 동그랗게. 여기요, 요 앞에. 이 네네. 우물도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우물이라 그래서 보존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우선 무엇보다도 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계 특히 그 미술계에 이 소망이 뭐였냐면은 시내에 좀 현대미술관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과천에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또 과천미술관이 동물원 옆에 있어가지고 이 동물원 옆에 또 미술관이냐 뭐 이런 좀 그래서 이 시내에 있기를 소망을 한 게 이제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 자리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저거였어요. 그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진 병원 건물. 나중에 이제 보안사령부까지 쓴 저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저 헐고 새로 짓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저걸 보존하고 저걸 리노베이션해서 그 전체적인 미술관을 짓자. 그 다음에 종친부 자리도 보존을 하자. 이런 역에서 여기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 문화시설이 보존과 동시에 개발이 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보시면 알겠지만 높지가 않죠. 다 낮고 미술관의 주요 시설은 전부 지하로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로가 있어서 이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 경복궁에 대한 예의죠. 경복궁 옆에 큰 게 쓰면 왕궁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또 하나는 이 미술관이 담이 없죠. 지금 문도 없고 그러니까 개방형 미술관을 만든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시설 중에는 정말 이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미술관입니다. 여기 이걸 건축하신 분이 홍대 건축과 네, 건축가 교수님이시던데 무슨 교수님이에요? 찾아보세요. 저도 기억력이 잘.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적어왔거든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 잘하신 거는 자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현준 교수님. 네, 민현준 교수님. 그 김봉렬 교수님 평가로는 지금 이 자리가 도시 개발, 요즘은 이것을 도시 재생이라고도 하는데 도시 재생과 그 보존이 아주 잘 된 하나의 그 샘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터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다가 뭘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보존을 하겠다 그러니까 또 막 수정을 해가지고 그 지하로 놓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미술관을 담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터놓으니까 참 좋네요. 좋죠. 네. 요 자리가 아마 그 육군 병원 자리였습니다. 여기가요? 예, 예.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요, 체코의 프라하가 이제 골목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제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도시에서 골목길은 생명선, 핏줄과 같은 것이다. 이 골목길을 살려야 도시가 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이 삼청동 골목길이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큰 도로가 이제 동맥이라면 이런 네. 골목길이 이제 그 실핏줄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나려면 실핏줄이 없으면 다 썩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각 세포들에게 다 영향을 공급하고 네네. 사실은 그 한 집 한 집에서는 큰 길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전부 이런 이제 실핏줄 같은 골목들이 자기들한테 훨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코 프라하의 골목길에 유명한 카프카. 거기가 이제 대통령궁 앞에 골목길을 잘 살려서 그 대통령궁이 카프카를 품음으로 해서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품음으로 해서 정말 체코가 관광도시로 유명해졌는데 그 우리도 이 삼청동 골목길과 청와대를 잘 연계를 시켜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그뿐이 아니라 인사동까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길은요, 덕성여중 풍문여고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제가 덕성여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다녔고, 지금 저희가 정덕도서관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경기고등학교 자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경기고등학교 나오시지 네, 않으셨어요? 경기고등학교 제가 여기서 마지막 졸업을 했어요. 마지막 졸업생이세요? 그럼 이 언덕 많이 올라다니셨겠네. 그럼요. 이게 맨날 지각해가지고 뭐 쫓겨가기도 하고. 있는 이 빨간 벽돌집 뒤에 네네. 여기가 이제 자습실이었어요, 학생들. 근데 이게 야자. 옛날에도 이런 빨간. 그럼요, 그대로 있었어요. 오. 야자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일 그럼. 텐데요? 이게 100년 정도 된 겁니까, 그러면? 한 70년, 80년? 70년, 80년. 와. 그래도 이 일대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가 화동 언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화동 언덕이요? 네. 화동이라는 꽃동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네, 네. 어원은 이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이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었어요, 원래.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 무기를 만드는, 화약을 만드는 이런 관청도 있어서 이제 불화자 때문에 화동이라는 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거보다는 여기 궁궐에 꽃을 상납하는 그 네. 관청이 있었어요. 네. 꽃밭을 만드는. 그래서 화동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네. 화동이라는 말이 생겼을 그 거다. 총장님 후배신지 선배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기고등학교 나온 저 김성수 의원님이 보이시는데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네? 여기 시험입니다. 시험. 네네. 누가 선배세요? 저는 저 경기고등학교 72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요 자리에서 뭘 하셨습니까? 저 앞에 건물은 생활관이었고요. 네. 네. 제 기억에 이 등나무들은 그냥 있었어요. 네. 나머지는 이게 운동장이에요. 그럼 그때 김봉렬 총장님 아셨어요? 뭐 제가 야단 맞았겠죠. 김성수 의원님도 모르시고? 우리 그러면 총장님은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님이라고. 네, 동기죠. 그러시구나. 이종걸 의원은 제 짝이었어요. 네. 여기 터는 이제 학교 배출을 해서 유명하게 되신 분들도 좀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풍수적으로 보면 여기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 오시면 알겠지만 여기 약간 주변보다 올라와 있죠. 언덕. 네. 살짝 네. 많이 살짝. 올라와 있지도 않고 살짝 올라왔는데 그곳이 이제 혈이 뭉쳐 있다 해서 명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저기 청와대 뒷산이 보이죠? 네. 삼각산. 네. 삼각산. 네. 저 북악산이 북악산. 네. 삼각형형으로 생겼어요. 네네. 이제 저렇게 생긴 산이 뒤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타고 내려온 것이 여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출신에서 3년간 공부를 하게 되면 아침에 학교에 와서 오후 한 4시, 5시까지 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면 앉아있는 동안에 그 기운을 받게 돼요. 이 두 분이 그럼 기운을 받으셔서 한 분은 총장님 되시고 한 분은 국회의원 되시고 MBC 앵커도 하시고. 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터는 여러 이제 관청들이 있었는데 개화기 때 김옥균의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옥균 집 뒤에 서절필의 집이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화파들의 이제 온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뭐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들이었을 텐데 또 이렇게 미완의 천재이기도 하고 네. 뭐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유명한 고등학교가 이제 있었잖아요. 서울고등학교니 다 있었는데 강남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강남 개발을 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고등학교를 다 옮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뭐 경기, 서울, 뭐 창동 요것도 옮겨가고 다 옮겨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파락군 문제, 어떤 사교육 문제를 서울시 그 도시계획이 푼 걸 도시계획, 도시개발 전략으로 명문고등학교를 옮겨가지고, 그러나 명문은 아니죠. 이제 뭐 평준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도시를 만드는데 강북의 걸 빼가지고 강남으로 가면 강북은 비게 되죠. 이게 이제 이런 전략은 좋지가 않은 전략입니다. 강북은 강북대로 고유성을 가지고 살리고, 강남은 강남대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을 막 갖고 나갔어야 되는데, 워낙 저희가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동화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 터는 굉장히 좋은 터고, 이 서울의 이 복판에 이렇게 넓은 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게. 그리고 이제 저 건물들은 이제 이 경기대학교 건물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이 중학교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부 그전에는 교육기관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건데, 이걸 배제학교 같은 거? 그렇죠. 네, 이화, 배제, 뭐. 배제, 네. 이걸 우리 힘으로 생긴 최초의 그. 이게 1900년대에 생겼더라고요. 1900년에 만들었죠. 그렇죠. 19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지금 117년 된 건물이네요. 그렇죠. 건물은 조금 나중에 됐지만 이 터가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차피 이게 정독도서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바람은 좀 여기가 지성의 요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조금 더 정말 국제적인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이집트가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여기 들어왔으면, 또 그렇다고 뭐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터를 잘 활용을 해서 터도 보존을 하고, 그런 도서관이나 정보관들이 기능이 돼서 아마 그 대한민국에 정말 두뇌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이런 바람이 좀 있죠. 어쩜 이렇게 교수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아이, 똑같으십니까? 아니, 왜냐면요, 그 세계에 유명한 도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독도서관을 사실은 이런 형태로 놔두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요. 여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으로 만들면, 우리 후세들한테도 좋고,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이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가 그 도서관을 거닐다가 시저를 만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화동 언덕을 건너가고 계신데요. 이 화동 언덕의 요 벽돌 건물,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옛날 경기고등학교 생활관 앞에 건물이 서울시 건축상을 탄 화장실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설계가 잘 되고 동네하고 잘 어울려졌다. 네. 지금 이 동네는 이제 안국동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일대가 이제 북촌의 원래 모습. 원래 북촌이라는 데는 굉장히 큰 대가들이 있었어요. 대감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남질 않았고, 대부분은 일제 때 이 대감집들을 팔아요. 집창사들이 사.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20개 정도로 쪼개요. 쪼개서 작은 한옥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북촌에서 보는 작은 서울의 한옥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요 뒤에 있는 그 윤보선 대통령의 주택이에요. 생가는 아니고, 아마 생가인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죠? 예, 지금 예, 저희가 예. 담을 보고 있는 거. 예, 네. 여기는 원래는 그 고종이 총리하던 민대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집을 만들었는데, 뭐 재밌는 설화가 있어요. 이 집이 너무 커가지고 투서가 들어온 거예요. 궁전을 짓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민대감 불러서 막 야단을 치니까, 이분이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민부처라 그런다. 사람들이. 왜 부처인 줄 아세요? 하도 뇌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 집은 커도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고종의 그 사위가 박영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역시 개화 운동을 하셨던. 네, 박영효. 네, 네, 그분이- 역사책에 나오시는 네. 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 집을 여기서 이제 살았어요. 박영효의 집이었다가 그거를 나중에 윤치소라는 분한테 팔아요. 그 윤치소가 바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님이시죠. 그 이후로는 이제 윤씨가가 쭉 여기를 가지고 살았고, 아시겠지만 이공화국 상공화국 때는 이 정치라는 게 전부 사랑방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당사역이 사지 않고 그 뭐랄까 총재나 당수의 그 집에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정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야당의 본거지가 됐죠. 이 건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막 올라갔죠. 네, 이제 집이. 정보기관에서 올린 거예요. 아. 이 집을 감시하기 위해서. 아, 윤보선 씨를 네, 감시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적이었죠. 윤보선, 그렇죠, 윤보선 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정보부 건물이었군요. 아니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올렸어요. 올려서 네. 이 집안에서 늘 여기서 이제 그 시선이 이렇게 감시 시선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고 네. 이제 이 집이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넓은 집인데 윤보선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영국 유학생이에요. 에딘버러 대학의 출신에. 아. 그래서 아마 이 스코틀랜드. 정원을 좀 영국풍으로 좀 가꾸시기도 하고 네, 상당히 네.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이 집을 한번 보니까 아. 이 전통적인 집에다가 이제 이 약간 영국풍의 여러 가지 멋들을 좀 많이 내셨던. 네. 이거 이런 평상시에 이 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면 뭐 감당을 못하죠. 여기 저 큰아드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 현재.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큰아드님은 또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뭐 문화재도 보존을 하고 이런 시민운동에 아주 그 선봉이시죠. 네. 그럼 1년에 한 번만 개방을 해 주십사 하고 한번 청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안동교회 최초의 사택이라고 지금 말씀해 그렇겠네요. 주시는데요. 예. 네. 전문가시더라고. 공부를 많이 하셨네. 여기서 한번 네. 차를 마셔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안동교회 그 신도님들이 네. 여기서 매주 주말마다 전통 차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저 소화당이라고 써 있군요. 네. 요 앞에 한옥이요. 오늘 여기 그 찾아오신 우리 패복 친구 중에 한 분이 설명하시는데 안동교회 최초의 목사님 댁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덕성영호가 드디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1학년 때 썼던 교실이 바로 저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하여튼 굉장히 역사가 조선 600년의 역사가 다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도 과거에는 또 모였겠죠. 모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모였고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여기는 그 숙종 때 인현왕후라고 하는 분이 폐비가 돼요. 장희빈 때문에. 장희빈이 이렇게 몰아내 인현왕후를. 그래서 인현왕후가 폐비가 돼서 일반인이 되죠. 일반인이 됐는데 그래도 왕비였으니까 모셔야 돼서 여기에 이제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셨던 터예요. 그러니까 덕성여고 원래. 그렇죠. 예, 감고당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궁궐의 그 옹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며느리 될 사람들, 특히 이제 명성황후가 네. 명성황후가 간택이 돼서 여기서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의 사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여인들의 관계되는 이런 것이었으니까 덕성여고가 된 것도 뭐 그거 인연이 같은 있는 거죠. 역사가 네. 있는 곳이네. 네. 그러니까 덕성여고, 덕성여중 졸업생들 중에 훌륭한 며느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덕성여중 졸업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풍문여고와 네. 덕성여고의 그 경계가 있는 있죠. 골목길이었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이 길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추억의 장소입니다. 아, 여기 송현동 그 언덕이 보이네요. 여기서. 네, 예. 네, 저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좀 제가 1972년부터 75년까지 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때와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런 길이고요. 이 풍문여고는 강남으로 이사 갔죠. 최근에 갔습니다. 최근에. 네. 네네. 지금 여기서 저 언덕 저쪽에 보면 풀이 잡초가 많이 자란 그 땅 보이시죠? 저기가 옛날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살던 숙소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 대사관이 저 땅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이것을 삼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저 땅을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는다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다시 대한항공에다 팔았거든요. 대한항공에다 팔고 나서 대한항공이 여기다가 고층 건물,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저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엄청나게 국회에다 로비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끝까지 안 된다고 법을 붙들고 있어갖고 지금까지 호텔을 못 짓고 있는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왜 솔나무 송자의 언덕현
그 솔나무 언덕이 있었던, 과거에 솔나무 언덕이 있었던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가 이제 옛날에 한국일보 건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일보 건물 맨 꼭대기를 송영클럽이라고 해서 라운지가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언덕의 저 땅을 저는 다시 서울시가 환원해 와야 된다. 아니면 대한항공하고 잘 협상을 해서 여기를 옛날에 솔나무 언덕으로 복원하면서 또 교수님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좀 더 아주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송현동 저 언덕이 왜 중요하냐? 제가 저거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왜 연구를 했냐면요. 제가 여기 중학교 때 이 골목을 다니면서 여기를 많이 봤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이 저기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뭔가 화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저 자리가 동서축으로는 창덕궁과 종묘 그리고 저쪽에 그 사직공원까지 경복궁을 잇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또 남북축으로는 인사동과 경복궁을 연결시켜준 아주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다시 복원하면 이 일대 전체를 살릴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저기는 뭐 지금 의원님 박수부터 치나 의원님 말씀대로 특히 그 인사동이 이제 문화의 거리로 쭉 성장을 하고 삼청동길이 쭉 성장을 했는데 문제가 저기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잘라져 있어요. 근데 저기 이제 엉뚱한 시설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두 길이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핏줄이 끊어지면은 뭐 서로 생명을 없듯이 길이라고 하는 건 통해야 되고 그래야지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요지이고요. 조금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보면은 한식 담장 있잖아요. 요 담장이 왜 있냐면은 이 풍문여고 자리, 이가 원래는 안동 별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궁궐이었어요, 네. 궁궐. 별궁. 어떤 궁궐이었냐면은 여기서 그 순종의 그 혼인식을 여기서 올렸어요. 이 일대가 사실은 그 구한말이나 이제 조선 초에 일제 초에 보면은 그 세도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영민 씨들, 그 다음에 또 이 해풍 윤 씨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이 일대를 다 살고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민덕기라고 하는 분이 이 학교를 사서, 이 터를 사서, 풍문여고를 세운 거죠. 네. 이 풍문여고가 세웠고, 이 안동별궁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여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어디 컨트리 클럽에 뭐 가기도 하고, 막 떠돌다가, 지금은 부여회가 있어요. 부여회 전통문화학교에 이게 다시 옮겨가니까 참 이 운명이 기구한 이런 것이어서, 근데 풍문여고가 지금 떠났잖아요. 떠났으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가 사가지고 여기를 뭐 공예 문화관인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만들려고 네네네.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요런 거고 이제 방금 여기 벌써 이게 덕성여고, 이쪽은 감고당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인연왕후와 관계된 이런 것도 있었고, 별궁이 사실은 조금 더 넓었다 그럽니다. 넓게 이렇게 돼 있었고요. 네, 조금씩 요런, 앞으로 이제 가시면서 되고.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송현동의 이 언덕, 이 빈터, 이것을 지키는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네. 어떠십니까? 그 송현동이 원래는 네. 이거 유래가 이제 여기가 관청들로 가득하고 그랬는데 네네. 이때만 이제 비워져서 네네. 소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저 소나무는 이제 궁궐에 쓰는 목재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고, 임시로. 그래서 아마 이게 도시 속에서의 자연이었어요, 원래부터. 네. 도시 조선 속의 시대, 자연. 예. 네네. 도심 속의 자연이 돼가지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공간이었는데 일제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일제 때 여기가 뭐였냐면은 조선 식산은행의 그 사택으로 여기를 개발해 버려요. 그 다음에 경복궁의 서쪽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양 척식회사의 척식회사의 또 사택으로 개발을 해버려요. 양쪽을.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미군들한테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좀 훼손이 돼 있는, 일제와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훼손이 돼 있는 이런 장소이기도 해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좀 어떤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정신적인 면에서도 복원이 필요한 터가 바로 이 앞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터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 넘어갈 뻔했죠.
근데 땅콩 해양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그것이 보류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다시 서울시가 되찾는 운동 이것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찾아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여기서 끝마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의원님 다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뭐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몇 가지 다른 도시가 안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서울은 첫째, 자연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 천만이 있는 도시가 자연 속에요. 산을 네. 끼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거가 하나가 굉장히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00년의 역사가, 600년이 아닙니다. 사실은 600년의. 한성백제까지 가면은 2000년의 역사를 2000년의 갖고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도시입니다. 네. 여기가. 네. 이게 서울이 600년이지만 고려 때는 지금 그 청와대 자리, 거기가 이제 남경이라 그래서 이 고려의 궁궐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전혀 지금 발굴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역사가 좀 600년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천만 도시가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역사와 자연을 잘 보존을 하고 그것들이 또 이 현대 도시의 발전, 미래 도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서울의 특히 이제 일제가 우리한테 잘못한 건 많지만 진짜 잘못한 거는 보통은 이제 도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구도시가 있으면은 이걸 보존을 하고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용산이나 어디에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제는 구도시를 다 이렇게 파괴시켰죠. 훼손하고 네. 여기다가 자꾸 뭘 만든 거죠. 이게 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워낙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또 여기 또 구도시를 개발을 하고 네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남 개발한다고 또 비워버리고 이런 아주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짧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게 두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서울을 걷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의 미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청사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서울을 걷다 오늘 5번째 이렇게 걷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의원님이나 보니까 우선 좋고요. 네, 우리 여기 꼬마도 다리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뭐가 재밌었어요? 거기 그냥 풍경 구경한 거랑 같이 걸은 거랑 설명 들은 거예요. 설명 들은 거요? 네, 우리 꼬마도 힘들지 않게 박수. 이렇게 오늘은 정말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요. 네.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처음에 제가 좀 이게 자신이 없어서요. 그냥 조그맣게 시작했거든요. 50명으로. 근데 두 번째 하니까 100명이 되고요. 세 번째 하는 날은 150명이 되고요. 오늘은 한 200~300명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일요일 오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서울 걷기는요. 12월 달은 모두 다 바쁘신 것 같아서 12월 25일 날 오후 2시에 명동 성당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네, 성탄절 날. 그래서 그날 교수님도 오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탄절 날 오후 2시에 명동 성당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페북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